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부동산 정보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 브리핑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75%에서 62%로 급락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저는 추가로 내년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으로 인상된다, 요 내용을 같이 제목으로 껴서 넣습니다. 뭐 그냥 제목만 보면 이 내년에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오르는 거랑 이 아파트 전세가율이 13% 급락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뭐 보시는 분 중에 바로 이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어떤 내용인지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전세가율이 75%에서 62% 급락했다. 이것은 전세가가 75%에서 62%로 급락했다, 떨어졌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뉴스를 보시면 이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강남은 50%대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2년여 만에 75%에서 지난달 62%로 급락했다. 바로 9월달 조사가 나왔죠. 강남구의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뭐 이때부터 이 국민은행의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으나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가격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가율 격차가 벌어지고 이 대출 규제도 심화되면서 서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9월 주택 가격 월간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61.7%로 전월 대비 64.3% 대비 2.6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갭투자가 기승을 부리던 2016년 6월 75.1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 안정세를 보여왔다. 이 전세가율은 전세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매매가격보다 전세값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최근 현상은 매매가격은 오르는데 전세가격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 지난 2, 3년간 양도세 인상, 종부세 인상 등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서울, 강남 등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집값이 급등을 했다. 매매 가격은 오르는데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노력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세가율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17년, 18년 동안 집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있겠지만, 이 주택이 없으셨던 분들, 그동안 전세로 사셨던 분들도 집값 상승기에 맞춰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셨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집값이 오른 거지, 이들 똘똘한 한 채 수요만 가지고 집값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집을 안 사고 있다가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16년 하반기부터 이 집값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뭐 하남권이라던가 밑에 위례권이라던가 이렇게 물량이 새로 공급되는 양이 많았습니다. 그 공급량 플러스해서 이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선 수요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도 줄고 전세 가격도 잡힌 겁니다.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전세가도 잡히고 뭐 일부 송파 지역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맞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수요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서 이 매매가율을 높이고 전세가율을 떨어뜨리고, 이 이후에 이 매가가 안정이 되고 매가가 중심지에 잡히면, 매매가가 안정이 되면 반대로 전세가가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똑같이 이 매매 수요가 줄어들 거고, 왜 가격이 오른다는 그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매매 수요가 오히려 이 전세 수요로 뭉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세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기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이 서울 신규 갭투자 사실상 불가, 전세가율 격차가 커지면서 전세를 끼고 서울에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갭투자가 기승이던 16년 당시 강북과 일부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80에서 90%를 육박하면서 매매가 10억의 집을 1억만 있으면 사는 것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 전세가율 격차가 커지고 정부가 잇따른 규제를 발표를 하면서 이 장벽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규제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가고 이제 갭 투자를 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여러분들 과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도 이렇게 매매가 올라가고 전세가에 대비했을 때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았던 적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면서 이 15년, 16년에 거의 턱끝까지 80%, 일부 지역은 90%까지 전세가율이 이렇게 바짝 쫓아오는 시기가 왔었죠. 그러면서 갭 투자가 유행을 했었고, 왜 이게 매매가를 전세가율 턱끝까지 쫓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12년, 13년 당시에만 해도 집을 산다는 얘기를 하면 집을 왜 사? 오르지도 않을 거 집을 왜 사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멍청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때 집 산다고 하면. 그러니까 집을 안 사고 다 이 수요들이 뭘 했죠? 전세를 얻었죠. 월세 전세. 전세도 이 강남이나 마포나 뭐 이 유망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 지역이 있는 지역의 전세가 전세가의 폭등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택 많으신 분들, 여기저기 강남에 주택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 나쁜 사람 같고 투기꾼 같죠? 근데 이 강남이랑 유망 지역에 이렇게 높은 전세가율을 만드는 세금 한 푼도 안 내려고 이렇게 법인으로 전세 계약하고 높은 전세가에다가 또 대출까지 껴가지고 이자 조금만 이렇게 내면서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고 이 강남의 전세가 폭등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입니까? 전세 살면 다 착하고 힘없는 사람이고 매수해서 매매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이겁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착한 놈이건 나쁜 놈이건 간에 수요는 계속 움직입니다. 매매 쪽으로 힘이 실리느냐, 임차 쪽으로 힘이 실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임대가와 매매가에 영향을 끼치죠. 어디에 무게가 실리는지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서울에 전세 살고 계셨던 분들, 기존에 원래부터 살고 계셨던 분들은 금액이 안 되니까 계속 밀려나갑니다. 어, 나 전세 살고 있었는데 전세가도 올라버려. 그러면 또 수도권에 가. 수도권에 또 전세로 얻어. 그럼 또 전세가 올라.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떨어지든 오르던 간에 내 집 하나 장만해 놓는 거는 이 투자가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중심에 말뚝을 딱 박아놔야 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집을 투자의 수단, 투기의 수단으로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을 아유 저런 투기꾼, 집으로 돈 벌 생각을 하다니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발생하시는 분들은 결국 수도권으로 밀려나가고 뭐 본인 소득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지역들로 또 이사를 가겠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요. 자, 이제 이쯤 하면은 제가 제목에 아까 택시 기본요금 4,000원 인상되는 그 제목을 왜 붙였는지 이해를 하실까요? 바로 지금 내 옆에서 내가 밥 먹고 내가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죠. 지금 이런 내용도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해라,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좀 직시하시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가셔야 된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주제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만 보더라도 내용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보실 때 이거 별 내용 아니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별 내용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여기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는. 매매 수요와 전세 수요의 이동 간의 이 격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린 이걸 겪었습니다. 근데 또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아니라고 지금 또 우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적으로 전세가 좀 잡혔다고 생각되시죠?
이렇게 집값 올라가는 게 막히고 하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뭐 생각을 안 하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오히려 떨어지면 더 심해지겠지.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매수 안 하고 전세로 갑니다. 거기에다가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숨쉬는, 먹는, 돌아다니는 이 모든 비용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란 말입니다. 네? 지금 서울이 엄청나게 비싸죠? 이게 다 거품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 이 서울 거품이 장난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이렇게 비싼 게 말이 되냐? 청년들, 이 30대, 이 40대 이 청년들이 어떻게 일해서 순수하게 벌어가지고 저 집을 사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할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농경사회입니까? 이제 막 근대화 시작됐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양극화는요, 근대화 시작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차이를 몰랐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내가 부를 쌓을 수 있고, 뭐 서울의 집, 강남이든 어디든 간에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같았던 가격대의 아파트, 뭐 강남과 인천의 일부 지역과 가격이 같았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거고요. 이제 국가에서 밀어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개발 재료가 있으면 거기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 가격 격차가 점점 벌어난 거죠. 양극화가 점점 벌어난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중간에 갈아탈 수 있을 시간도 있었을 거고요. 이 정책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친구가 지금 친구가 굉장히 잘 나가요. 잘 나가는 친구가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파서 망해라. 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어? 망해라. 저거는 거품이야. 저 새끼 공부도 못했는데 저렇게까지 가는 거는 뭔가 이상한 이유가 있을 거야. 다를 게 뭡니까? 다를 게 뭐예요? 다 살다 보면 다른 기로가 있고 선택지가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어떤 재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꾸준히 가격이 상승되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걸 잘못된 것처럼 대하고 멀리 하시고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부자는 나쁜 놈들이니까, 여러분들 생각 기준에서는. 이렇게 단적으로만 얘기를 나눠봐도 여러분들 이 단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아실 겁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세와 뭐 매매의 수요, 그리고 이 서울과 수도권의 수요 움직임, 그리고 이 업무 시설의 분포도, 그리고 개발 호재, 뭐 이런 것들을 다 혼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기는 너무 올랐으니까 거품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막상 여러분들이 거품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떨어졌다고 칩시다. 이게 지금 15억, 뭐 16억 갔는데 이게 10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사겠어요? 뭐 일주일 만에, 아니 한 달 만에 이 16억에서 11억으로 바뀌었어, 매가가. 그럼 여러분들 사시겠냐고요, 바로. 제 생각엔 안 살 거예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실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는 앞으로도 다시 기회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습적으로 와도 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집값 신경 쓰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욕하고 침뱉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이미 여러분들 다리가 되어줄 뭐 택시, 지하철, 그리고 음식들, 소소하게 먹는 이 떡볶이들마저도 전부 다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현금, 돈, 같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장치에, 그런 자산 보호 장치에 여러분들 주의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이 70%가 넘는 비율로 이 자산 비율을 부동산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다고 해도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부터 우리 집으로 집 올리지 말자 해서 집값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10년, 20년 보면은 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이 75%에서 62%로, 강남 부분은 50%대로 급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강남과 서울 주요 도심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는 안정세를 유지를 하는 와중에 이 매매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전세가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부분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낮아진 전세가율이 다시 위로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급등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또 올라가겠죠. 예전에 그때처럼.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다른 영상들도 있으니까 꼭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좀 많이들 공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